네, 안녕하세요. 해외 기업 분석 담당하고 있는 김재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미국 우주산업 발사대 서다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을 바탕으로 지금 우주 퓨어플레이 종목들이 상당히 강력한 주가 모멘텀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스페이스X 상장뿐만이 아니라 미국 우주 산업 앞으로 견인할 수 있는 상당히 주요 요인이 다수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요인들을 점검해야 할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개별 종목들을 유망 종목으로 선정해야 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에 예정된 스페이스X 목표 밸류에이션은 1.75조 이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의 관심이 워낙 높고 대형 기관의 잇따른 참여 의향을 고려해보면 2조를 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IPO는 우주 산업이 주류 자본시장에 본격적인 관심을 받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스페이스X S1이 공개됐는데 2025년 연간 매출이 187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올해는 약 260에서 300억 달러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상단인 300억 달러를 기준으로 해도 IPO 목표 기업 가치 1.75조가 PSR로 약 58배, 최소 58배 이상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빅테크를 비롯해서 또 고성장 소프트웨어, 고밸류를 받는 고성장 소프트웨어 대비로도 상당히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높다라는 것을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요인은 스페이스X의 어떤 미래 사업 잠재력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우주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AI 컴퓨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상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데서는 전력망 포화라든지 아니면 부지 구축 관련 인허가 지연, 그리고 여러 정치적 반발 등 해서 여러 병목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상 지상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데 지연이 3년에서 최대 8년까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목에 대한 병목을 피할 수 있는 어떤 대안으로 우주 데이터 센터가 부각이 되고 있고, 단순히 스페이스X뿐만이 아니라 구글이나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 또 스타트업 기업들, 또 AI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우주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스페이스X는 사실상 이러한 운영 관련 모든 계층에 다 진입한 유일한 사업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칩 제조라던가 태양광, 위성 제조, 또 발사체, 통신 백본 각 계층에 이미 진입해 있기 때문에 각 단계의 시너지가 쌓일수록 사실상 경쟁사가 따라잡을 수 없는 어떤 비용 구조상의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테이블은 우주 데이터 센터하고 지상 데이터 센터를 약 향후 10년 동안 누적 비용을 비교한, 그러니까 추정해서 비교한 분석 테이블인데요. 지금 스페이스X 같은 경우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 예를 들면 스타쉽 완전 재사용, 또 대형 위성의 배치, 이러한 낙관적 시나리오를 충족했을 때 스페이스X의 10년 누적 비용은 약 27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사실상 지상 데이터 센터의 어떤 시나리오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우주 데이터 센터 그 안에서도 다른 경쟁사 대비 스페이스X가 어떤 수직 계열화를 이뤘기 때문에 비용 우위 측면에서 확실하게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우주 데이터 센터의 경제성 실현의 어떤 핵심 주체로서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단순히 비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제성을 높이는, 또 지상 데이터 센터의 병목을 대안으로 우주 데이터 센터가 사실상 계속적으로 시장의 테마를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한 수혜를 스페이스X가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페이스X가 앞으로 향후 미래 전략 사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기초 첫 단계는 스타쉽의 발사 성공과 상용화인데요. 지난 5월 22일, 지난 주말에 1차, 그러니까 스타쉽
차세대 버전 V3의 첫 테스트 비행이 실시됐고 조금 문제가 보였기 때문에 완전한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번 테스트 비행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했던 대부분이 사실상 확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성공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스타쉽의 단계별 시범 비행과 또 대형 스타링크 배치와 같은 게 단계적으로 이제 성공이 될 경우 스페이스X의 상장 이후에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주 섹터 관련해서 관심 테마는 이제 D2D, 다이렉트 투 디바이스라고 하죠. 스마트폰과 저궤동 위성을 직접 연결하는 D2D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D2D 기술이 지금 위성 통신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에코스타 스펙트럼 자산 인수를 통해서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 의존 구도를 탈피했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글로벌스타 인수를 통해서 D2D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위성통신 특히 D2D 관련해서 시장의 관심을 크게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주목하는 점은 FCC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규제를 완화하고 스펙트럼 독점권을 보호하고 라이선스 승인 가속화 등 상당히 일관된 행보를 보이면서 이러한 D2D 시장 육성에 대한 의지가 확인된다라는 점인데요.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하에 미국의 D2D 시장 육성을 핵심 정책 목표로 공식화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 D2D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쏠리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스페이스X나 AST 스페이스 모바일, 아마존이 향후 3대 경쟁 업체가 되어서 이 경쟁 환경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예상되는 것은 골든돔을 비롯해서 우주 방산 부문의 수혜입니다. 골든돔은 이제 우주 기반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요. 작년 1월 행정명령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총 예산 1,850억 달러 규모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중요한 것은 행정명령이 발표된 지 1년 만에 골든돔 이 아키텍처가 발표가 되고 또 예산이 책정되고 또 직접적으로 기업 발주까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그만큼 미국 정부의 우주 방산 부문, 골든돔을 바탕으로 한 우주 방산 부문에 대한 좀 강력한 의지가 확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골든돔 수혜 지형도를 보면은 골든돔은 크게 4가지 계층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우주 기반 센서, 지휘 통제, 우주 기반 요격, 발사 이렇게 4가지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분야별 주요 이제 우주 퓨어플레이 종목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이미 수주를 받은 기업 계약 체결을 통해서 수주 모멘텀을 일으킨 기업도 있고 앞으로 수주풀에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주 모멘텀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기대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나사의 달 기지 프로젝트인데요. 지난 3월에 나사가 이제 달 표면의 기지 건설을 위해서 향후 7년 동안 200억 달러를 투입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 100억을 추가 투입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달 상업용 달 착륙 미션이라고 할 수 있는 CLPS 이 미션 빈도수를 기존 대비 크게 늘리겠다라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그만큼 관련 수혜 기업인 인투이티브 머신스라든지 파이어플라이 등이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2단계는 2029년부터 4년 동안 대형 화물 착륙선을 투입하고 통신이나 내비게이션, 전력 등 인프라 구축하는데 이제 포커스를 두고 투자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따라서 2단계에서는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의 역할이 커지고 또 인프라 구축 관련 수혜주는 로켓랩이라든지 레드와이어 등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지금 아르테미스가 올해 4월에 아르테미스2가 성공을 했는데요. 2028년에 달 착륙을 목표로 아르테미스4 그리고
그 다음엔 아르테미스 5 이렇게 달 착륙을 목표로 지금 아르테미스 이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다시 시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알게 모르게 누가 먼저 달에 도착해서 달 기지 건설을 누가 먼저 안정적으로 구축할 것인가 해서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예상이 되는데요. 따라서 미국 정부는 중국에 지지 않기 위해서 좀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따른 수혜가 우주산업 전반에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우주산업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수혜 요인이라면 이제는 이제 개별 종목단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우주산업 밸류 체인 자체가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제조와 발사를 구성하는 업스트림, 다음에 운영이나 인프라, 미드스트림, 그리고 우주 위성 통신이나 지구 관측과 같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운스트림과 그다음에 우주 탐사, 그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분야별, 계층별 주요 주력 기업을 중심으로 유망 투자 기업을 선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로켓랩은 발사와 우주 시스템 양쪽에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발사와 위성 제조, 부품 공급에 이르기까지 엔드-투-엔드 우주 기업입니다. 즉 사실상 스페이스X를 제외하고 상장 우주 기업 중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를 구축한 사업자인데요. 이번 최근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수주 잔고 22억으로 YOY 100% 넘게 증가를 했고 QOQ도 20% 성장하면서 신규 수주 자체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수직 계열화된 그 강점이 앞으로도 계속 수주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기대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우주 시스템 사업 부문이 골든돔 컨소시엄 선정되면서 미국 국방 분야에서 이 로켓랩이 차지한 입지가 좀 더 강화됐다라는 것이 최근 분기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사나 스페이스 시스템 전반에서 지금 수주 모멘텀 통해서 실적 가시성이 뚜렷하게 확보되었다는 점,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주가를 크게 끌어올린 또 다른 기대 요인은 중대형 로켓인 뉴트론이 올해 4분기 첫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수익 기여가 내년부터 이제 예상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우주 사업 역량을 크게 넓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평가 기대감 등이 업사이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뉴트론 개발 지연 리스크 같은 게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말씀드렸던 아까 그 우주산업 전반의 수혜 요인으로 말씀드렸던 그 4가지 요인의 수혜를 다 골고루 입는 사업자라는 점에서 여전히 업사이드 기대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플래닛 랩스인데요. 200기 이상의 대형 군집 위성으로 지구 관측 데이터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전문 사업자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 분기에 수주 잔고 9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향후 2, 3년간 사실상 견고한 매출 가시성이 확보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주목하는 점은 지금 지정학적인 이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각 특정 국가나 기관들이 전용 위성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본, 독일과 대형 전용 위성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고 이어 올해 들어와서 스웨덴, 그리스, 체코와 연이어서 그 전용 위성 서비스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특히 유럽 지역에서 정부향 전용 서비스에 대한 수혜 모멘텀이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정학적 불안정 속에서 어떤 방산 수요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환경이고 그 안에서 상당히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다라는 점이고요. 특히 이제 회계년도 기준 최근 2026년에 조정 에비타나 프리 캐시플로우 기준으로 처음으로 흑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성장만 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돈을 버는 단계로 진입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구글이나 엔스로픽과 AI 관련 파트너십을 맺어서 우주 데이터 센터 협력 등 사실상 차세대 성장 동력
을 이미 또 확보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앞으로 기업 가치 재평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이제 약 60여 개의 이동 통신 사업자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그 각각의 사업자들의 총 약 30억 명의 가입자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점이 이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앞으로 D2C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매출 기여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위성 제조를 본격적으로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수직 계열화된 장점을 받고 있고, 또 이러한 D2D나 D2C 서비스가 미국 정부양 고객 부문도 상당히 이제 그 수주 모멘텀이 크다라는 점이 주목할 점입니다. 근데 물론 이 기업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 D2C가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려면 이제 거대 위성을 얼마나 많이 빨리 제조해서 이제 발사를 해서 궤도에 배치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올해 초에 지금 이미 한번 좀 발사가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체적으로 이제 최소 45기는 우주상의 궤도상에 발사하겠다라는 그런 타겟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제 위성 제조나 발사 지연이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기존 대비 제조나 발사 속도가 확실히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걸 향후 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이 될 경우는 또 반등 모멘텀 역시 강한 사업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투이티브 머신스인데요. 이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게 달 착륙선 노바 사진입니다. 달 착륙선 기반의 달 탐사 전문 사업자에서 성공적인 M&A를 통해서 최근에는 위성을 제조하고 이제 지상국 네트워크까지 포괄하는 우주 인프라 서비스 사업자로 진화를 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기업은 이 오른쪽 테이블을 보시면 앞으로 이제 주요 계약 발표 일정이 지금 이 라인업입니다. 즉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그동안 계속 지연된 대형 계약들이 발주 상황이 계속 지연됐다면 이제 올해 5월, 6월, 여름 하반기 이렇게 지금 계약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주요 즉 계약을 어떤 수주가 기대되는 주요 사업자라는 점인데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달 기지 건설 프로젝트에서 달 착륙 관련 수혜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 수혜주로서 지금 모멘텀을 받고 있고, 그러한 수주가 앞으로도 모멘텀이 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특히 이제 매출 가이던스 같은 경우 2026 매출 가이던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렌터리스 인수한 기업의 상당히 안정적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연간 흑자 전환 전망 등이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실적 자체도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달기지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나사 프로그램의 대표 수혜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이어플라이 역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투이티브 머신스와 동일한 성격의 달 착륙선인 블루고스트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주 궤도 수송체를 운영하는 그 발사와 착륙 관련 사업자인데요. 최근 방산 AI 소프트웨어 시텍을 인수를 했는데, 이 방산 AI 소프트웨어 시텍이 골든돔 프로젝트 안에 이런 수주 계약자 중 한 곳으로 선정이 되면서 방산 수주까지 지금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파이어플라이는 이제 지금 현재는 소형 발사체 전용 알파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중형 발사체 이클립스를 개발 중인데, 이거는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기대 요인이고, 지금 당장에 올해와 내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이런 달 프로젝트, 인프라 프로젝트의 주요 수혜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레드와이어는 우주 인프라 기업이면서 이제 방산, 무인기 전문 사업자로까지 TAM을 확장한 사업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원래는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데이터 송수신 안테나, 도킹 시스템 같은 이러한 순수 우주 부품 공급 업체였는데, 작년에 엣지 오토노미라고 무인기
무인 항공기를 제조하는 제조업체를 이제 인수하면서 우주 방산 복합 기업으로 전환한 사업자입니다. 지금 최근 이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 역대급 신규 수주를 달성하면서 수주 잔고가 갱신을 했고, 그래서 북투빌 레이쇼가 1.9배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골든돔 프로젝트라던가 아니면 우주군의 안드로메다 프로젝트에 또 선정이 되면서 앞으로도 좀 수주 모멘텀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6개 기업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워낙 최근 한 달 동안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점, 그리고 이 기업들이 조금 다른 대형 우량주 대비로는 원래 성격적으로 좀 변동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또 스페이스X가 상장 직후에는 어떻게 보면 대리 투자 수요 소멸로 인해서 조금은 단기적 구간에서의 조정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단순히 스페이스X 상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우주 산업 전반적으로 받고 있는 수혜 요인을 고려해 보면 어떤 올해 하반기 그리고 앞으로 수년 동안 이 우주 섹터 자체가 과거 투기가 아닌 투자 영역으로 진입해서 어떤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우주 섹터 전반으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고, 또 다양한 ETF 등으로 인해서 수급 효과가 긍정적으로 효과가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 우주 섹터 전반으로 보셔도 좋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 종목 중심으로 주가 추이를 보시면서 좋은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